우리가 다이어트를 얘기할 때 현재로서는 좀 크게 보면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칼로리 이론, 그 다음에 혈당 이론, 그 다음에는 장내 미생물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칼로리 이론은요, 우리가 기존에 믿어왔던 것 그대로예요.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들어온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이론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500kcal 나오는 닭가슴살과 500kcal의 도넛을 먹었을 때 어떤 게 더 살이 찔까요? 도넛이 훨씬 더 살이 찌잖아요. 이거는 칼로리 이론이 잘못됐다는 증거죠. 칼로리 이론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칼로리 이론에 그 보충될 만한 다른 이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반성으로 나온 게 이제 혈당, 인슐린 이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음식을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위 소장에서 흡수가 되죠. 그러면은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요.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면 이 포도당이 그대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췌장에서 인슐린을 뿜어내서 포도당을 끄집어 내려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야 비로소 ATP가 생성이 되고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과 인슐린의 이제 이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탄수화물을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요, 이 혈중 포도당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도 너무 많은 인슐린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게 돼서 세포에 다 집어넣고 났는데도 쓸데없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이 인슐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이 축적될 수밖에 없고 온갖 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대사 질환이 생긴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인슐린 혈당 이론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이 탄수화물들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칼로리 이론보다는 혈당, 인슐린 이론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혈당 다이어트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혈당을 얼마나 안정화시키고 인슐린을 덜 나오게 하느냐가 이제는 다이어트의 관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제가 잘 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류가 좋은 것이고요. 이 통곡류를 적절히 드시고 소량으로 드시면서 단백질, 양질의 지방 이런 것들을 잘 드시는 게 이제는 다이어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론을 말씀드리면 장내 미생물 이론인데요. 장내 미생물 중에는요, 비만을 유발하는 비만균이 있고요. 또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유익균이 있습니다. 이 비만균과 유익균의 균형에 따라서 우리의 다이어트 체중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장내 미생물 이론이에요. 이렇게 이론들은 계속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이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칼로리 이론, 그리고 인슐린 혈당 이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이론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이 세 가지 이론 중에는 현재로서는 혈당과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연 위고비라고 해서 요즘에 달걀에다가 올리브유를 뿌리고 또 후추를 넣자 뭐 이렇게 해서 먹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천연 위고비, 천연 마운자로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의 강력한 효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구운 빵에다가 주스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이게 단백질과 지방을 잘 먹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연 위고비다 하는 것들의 음식이 이제 유행을 하는 것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요것과 요것을 섞으면은 지방과 단백질을 골고루 아주 좋은 성분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란과 올리브유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먹어보면 상당히 맛도 괜찮고요. 저도 후추까지 이제 뿌려서 먹어보면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렇게 조합적으로 좋은 천연 위고비 음식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다가 섞는 것들 되게 좋아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다가 견과류를 섞거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를 섞어 먹으면 상당히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먹을 수가 있고요. 또 무가당 두유에다가요, 치아씨드 같은 걸 같이 넣어서 먹어도 상당히 좋습니다. 요것들도 저는 적극 추천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연어에다가 아보카도를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연어 아보카도 조합도 저는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지방과 좋은 단백질을 같이 먹자 하는 게 천연 위고비, 천연 마운자로 식단이고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저는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제가 절대 먹지 않는, 공짜로 저도 먹지 않는 음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리얼이에요. 자, 시리얼도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좋은 시리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리얼은 그냥 전통적인 시리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리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곡류를 갈았다가 다시 압착을 시켜서 그 압착을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또 이제 액상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맛있게 만들고 그것을 우유 같은 데다가 같이 먹는 게 시리얼이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어렸을 때 보면은 해외에서 해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외국 아이들이 시리얼을 우유에다가 이렇게 같이 말아 먹는 것을 보면서 아 부럽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리얼을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시리얼을 먹고 혈당을 재봤더니요 혈당이 200 이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리얼은요 정제된 탄수화물의 곡물을 갈아서 다시 압착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흡수가 탄수화물의 흡수가 정말 빨라집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를 엄청나게 빨리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아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살찌는 음식이에요. 시리얼이 나온 역사를 살펴보면요 상당히 재밌어요. 처음에는 성직자들이 이제 금욕주의 쪽에서 나오다가 이후에 요것들을 아주 산업 자본주의 시기에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빨리 먹고 빨리 일하게 만들려고 우유에다가 시리얼을 타서 후룩 먹고 다시 일하게 만들자라는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본가의 탐욕에 의해서 나오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써졌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나오다가 요즘 같은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시리얼을 후루룩 말아먹고 나가면 너무 이제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만들고 우리 몸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초가공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리얼은 저는 절대 최근에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튀김이에요. 우리가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햄버거 시키면은 같이 나오는 게 꼭 감자튀김이 있잖아요. 1+1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트 메뉴에 꼭 끼워서 나오잖아요. 이 감자튀김은요 정말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음식이 더 당기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튀김을 같이 꼭 섞어주는 거거든요. 감자도 고구마하고 더불어서 상당히 재밌는 음식입니다. 자, 감자를 생으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상당히 괜찮은 음식이에요. 삶은 것도 적당히만 먹으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감자를 굽거나 튀기면서 완전히 이제 감자의 성상이 달라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튀긴 감자를 보면요. 여기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나와요. 이거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리고 트랜스지방을 먹을 수밖에 없죠. 또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당독소라고 있어요. 삶은 감자에는요. 당독소가 상당히 적은데요. 이 감자튀김에는요. 당독소가 수십 배, 수백 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당독소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당독소를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이 비만이 되고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감자는요. 이 튀긴 감자 쪽으로 가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패스트푸드점을 가더라도 햄버거만 먹고 좋은 햄버거만 먹고 이 감자튀김은 안 먹어요. 이 감자튀김은 정말 좀 피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일 주스예요. 자, 과일은 저는 정말 칭송을 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과일은요. 맛있죠. 이쁘죠. 거기다 천연 비타민의 보고이자 천연 항암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과일을요 이제 주스로 갈아서 먹거나 착즙을 내면은요 완전히 또 달라져 버립니다. 과일에서 우리가 칭찬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섬유질입니다. 그런데 이 섬유질이 가는 순간 또 착즙을 내는 순간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 후루룩 마셔버리면 아주 빠르게 혈당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일 주스를 먹는 것은 설탕물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 주스를 먹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들이 계속 퍼져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미국에서요 선키스트라는 이런 과일 주스의 대규모의 아주 유명한 그룹이 거의 뭐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제 과일 주스에 해악을 안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일을 그냥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갈거나 착즙을 해서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스크림 말씀드립니다. 자, 아이스크림은요 포화 지방에다가 액상과당을 섞은 거예요. 얘는요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의 이 식욕 중추를 건드려요. 그래서 도파민 중추를 건드려서 엄청나게 식욕을 당기게 만듭니다. 보통 이 정도의 음식을 그냥 음식으로 차려 놓으면 잘 못 먹을 텐데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한 통 그냥 퍼먹습니다. 방송인 서경석은 살이 쪘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이 찐 이유는 밤마다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었더니 금방 살이 찌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혈당 스파이크를 너무너무 심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게 만듭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밤에 야식을 끊으세요. 술을 끊으세요 했더니 아이스크림 먹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스크림은 한번 꽂히면은요 정말 이 도파민 보상 중추를 건드리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시원하기
하기 때문에 더 단맛이 더 당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차게 만들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그리고 설탕을 더 많이 넣어야 입에서 단맛을 더 느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게 만들수록 더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찬 음식이 좀 위험한 거예요. 요즘에는 위고비 마운자로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입이 자꾸 텁텁하니까 이 아이스크림만 먹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돼요. 아이스크림은요, 우리 보상체계를, 뇌의 보상체계를 망가뜨립니다. 중독성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개 먹는 거야 괜찮지만 매일매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잔다는 거는 맥주를 매일매일 퍼먹고 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무조건 적으로 돌리는 거는 저는 큰 오류라고 생각해요.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포도당만을 먹고 사는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적절히 먹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정제가 잘 된 탄수화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곱게 갈아낸 초가공식품으로 만든 탄수화물.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빵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을 먹다 보면 살이 찌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희소식이 있는데 빵을 이렇게 먹으면은 살이 덜 찐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이제 탄수화물 중에는요, 착한 탄수화물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저항성 전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의 구조가 바뀌면은요,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 게 좀 있어요. 자, 흰 쌀밥을 우리가 냉장실에 넣었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데워서 먹으면요, 이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빵은요, 냉장실이 아니라 냉동실에 얼렸다가 다음날이나 해서 해동시켜서 먹으면은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이 탄수화물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 게 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냐? 저항성 전분은요, 위소장을 그냥 통과해서 대장 쪽에서 이제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도 덜 올리고 우리의 대장 속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우리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얼렸다가, 빵은 냉장이 아니에요. 빵을 얼렸다가 해동시켜서 뭐 토스트를 해 먹는다든지 전자레인지 같은 데다가 다시 데워서 먹어도 그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을 얼렸다가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밥은 냉장실입니다. 12시간 정도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맹물은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물을 잘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계피차 이런 것, 계피를 같이 넣어서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계피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계피가 있는데 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수정과에 넣어 먹는 계피예요. 이거는 카시아 계피라고 합니다. 약간 매콤 쌉싸름한 맛이 나죠. 전통적으로 먹는 거고요. 그리고 실론 시나몬이라고 있는데 얘는 스리랑카 쪽에서 나온 건데 얘는 우리가 흔히 라떼 같은데 카푸치노 같은데 뿌려 먹는 시나몬이 바로 이 계피입니다. 그런데 이 실론 시나몬은 괜찮아요. 그런데 카시아 계피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씩 먹는 건 괜찮은데요. 이 카시아 계피에는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얘는요, 혈전용의 성분이기도 하고요, 간 독성을 일으키는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루에 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과량으로 많이 드시면은 우리 몸에 이제 혈전의 문제라든지 간독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론 시나몬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론 시나몬은 물에다 타 드시면서 또 커피 같은 데다가도 타 드셔도 좋으니까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 실론 시나몬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이 시나몬, 계피가 좋은 이유는요, 맛도 향도 좋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좋아지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혈당이 오르는 거를 좀 막아내고 우리 몸에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도 충분해서 이 항산화 성분도 있고 위장 관계도 튼튼히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몬, 계피를 적절히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찬물에다가 뭐 시나몬을 좀 타서 먹는다든지 또 이런 시나몬, 계피 말고도 추천드리는 거는 보리차라든지 결명자차 그리고 우엉차 같은 것들은 많이 드셔도 괜찮으니까 물에다가 타서 물 대신에 또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